적기 25강 시작하겠습니다. 13회고요. 234쪽 펴시면 돼요. 계속 이제 문장 올바르게 어법에 맞게 굳히는 거 보고 있죠. 자, 1번 보시면 다음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지금 보니까 의미의 중복이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죠. 1번부터 보죠. 형부터 먼저 해라라고 했을 때 둘 다 우선성이나 시작점을 나타내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2번에 채윤이는 오로지 빵만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오로지 그다음에 만 이런 것들도 다 대상을 한정하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이 되죠. 그다음에 3번에 발언자마다 각각 이렇게 했을 때 마다나 각각 같은 경우는요. 하나하나라는 의미 역시 똑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이 되고요. 정답 4번이네요. 자, 예의가 바를 뿐더러 무척 부지런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왜 리을 뿐더러라는 어미는요. 첨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무척이라는 것은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복되는 범주 없습니다. 자, 2번 한번 가보죠.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고요. 하나씩 따져보죠. 자, 기억부터 보니까 서술어가 주어가 서로 호응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번 보죠. 1번 선택지 보시면 내 말의 요점은 이거 우리 많이 했던 거죠. 주어부가 관형형 명사로 되어 있을 때 서술부터 어떻게 해요? 그죠? 관형형 명사로 해서 노력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서술어와 주어가 호응하지 않는 경우 맞고요. 니은 보시면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보어가 누락된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이번 보면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되기를 우리 왜 되다 같은 말은요. 주어가 보어가 되다라고 해가지고요. 되다를 보충해주는 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일의 적임자를 찾는 것보다 내가 직접 적임자가 되기로 결심했다라고 해가지고요. 되다 앞에 나오는 보어가 누락된 경우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 보면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보죠. 자, 겁이 많았던 나는 혼자 해외로 여행을 가는 것이 못내 무서워 동행하였다. 우리 왜 동행하다 같은 경우는요. 누구와 동행했는지 해가지고요. 목적어가 아니라 부사어를 요구하는 용언이 되는데 일단 3번 디귿에서는요. 그죠? 목적어가 누락된 경우를 찾으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3번이 적절하지 않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시면 서술어와의 호응이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누락된 경우 우리 왜 부사어 중에서 의미 전달상 꼭 있어야 하는 부사어를 필수적인 부사어라고 하죠. 보면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물은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지만 때때로 사람에게 의지하기도 한다 해가지고요. 부사어가 있어야 되는데 빠졌습니다. 그죠? 4번도요. 리을의 사례로 적절하고요. 자, 3번 한번 보시면 괄호 안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여기서 상대 높임법,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 그리고 객체 높임법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이 괄호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게 상대, 주체, 객체를 모두 높인 표현이 들어가야 합니다. 상대를 높인다는 것은요. 이야기를 듣는 청자를 높이는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반말 말고 존댓말 쓰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서술어의 주체는 말 그대로 사람인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쓰인 높임 표현들. 그 다음에 서술어의 객체라는 것은 사람인 뭡니까? 주로 이제 객체가 되는 것은요. 목적어나 부사어로 나타나죠. 그래서 사람인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씩 점검해 보죠. 자, 1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모시고 댁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일단은 순서대로 보죠. 상대 높임법부터 벌써 쓰이지 않았죠. 그죠? 들어가셨습니다라고 해야 될 겁니다. 물론 주체 높임법, 그죠? 아버지라는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는 조사와, 그죠? 그 다음에 들어가셨다라고 했을 때, 그죠? 일단 댁도 아버지 때문에 높임 표현 쓴 거고요. 들어가셨다에는 높임에 서라말어미 시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주체 높임법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객체 높임법도 나타나기는 합니다. 할머니를 이라는 사람 목적어를 높이기 위해서 모시고라는 높임의 특수어휘를 쓰고 있죠. 일단 상대 높임법이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요. 제가 어머니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라고 해가지고요.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제라고 했을 때 그죠? 나를 낮춰서 표현하는 건데 내가 나를 높일 수는 없기 때문에 주체 높임은 드러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객체 높임은 드러납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 부서를 높이기 위해서 깨라고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어머니께서 아주머니께 이 김치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주체 높임법 나타나죠. 어머니라는 사람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고 그죠? 조사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하셨습니다에 높임의 선어말 어미 시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객치 높임법도 나타나죠. 아주머니라는 그죠? 행위를 받는 대상, 즉 사람인 부서를 높이기 위해서 깨라는 조사와 그다음에 들이다라는 높임의 특수어이 쓰고 있기 때문에 객체 높임법도 나타납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4번까지 마저 가보죠.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존댓말 쓰고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주어가 주민 여러분인데 주민 여러분을 높이기 위해서 깨서라는 조사와 기울여 주시기에 역시 높임의 선어말어미 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주체 높임법 드러나지만 여기서는 객체 높임법, 즉 사람인 목적어나 부서를 높이기 위한 표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정답 확인하시고요. 자, 4번 한번 보시면 수정하고 설명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고치는 내용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 굉장히 편할 겁니다. 1번 한번 보시면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되었을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라고 했을 때 뭐 접수되었을 때에는 뭐 완료된 상황을 나타내는 건 맞는데 접수될 때에는으로 바꾸지 않아도요. 이 자체로도 말이 됩니다. 그죠? 접수되었을 때라는 상황, 그다음에 접수될 때 상황, 어쨌든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때 아무 문제가 없어요. 2번은 보니까요. 자, 과업, 지서, 교부 여기죠. 그리고 교부하다는 의미상 중복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에 교부 중복되는 거 둘 중에 하나 생략해야겠죠. 3번 보시면요. 해안선에서 200m 이내 수역을 제외된 상태에서 우리 왜 뭐뭐 되다라는 말이 붙으면 피동 의미를 가지게 되고요. 피동 의미를 가진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뭡니까? 예, 자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죠. 그래서 수역이 제외되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뭡니까? 수역을 제외한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죠. 그죠? 뭐뭐 되다가 붙으면 피동사가 되는데 얘는 뭐예요? 앞에 주어가 있으면 돼요. 그죠? 그리고 목적어를 요구하지 않는 친구입니다. 자,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관련 도서는 해당 부서에 비치하고 관계자에게 열람한다. 이걸 이대로 놔두게 되면 도서가 열람한다 해가지고요. 되게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관계자에게 열람하게 한다로 바꾸는 게 적절합니다. 뭐 무난한 문제들이죠. 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법에 맞는 거 얘기하고 있고요. 1번부터 보시면 금융당국은 내년 금리가 올해보다 더 오를 것으로 내다보면서 대출 이자율이 2% 이상 오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아무 문제 없는데요. 그 다음에 2번 한번 보죠. 작성 내용의 정정 또는 신청인의 서명이 없는, 자, 또는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거 우리 많이 봤던 패턴이죠. 그죠? 지금 대등하게 작성 내용의 정정, 그 다음에 신청인의 서명을 묻고 있고요. 그죠? 항상 떨어져 있는 부분에 호응 관계를 봐야 되는데 의미를 좀 봐야 되죠. 작성 내용에 정정이 없는 서류가 무효다? 아니겠죠. 작성 내용을 임의로 정정한 서류가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2번은요. 적절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 12월 중에 한중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 이거 이중피동으로 많이 봤던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표현인데요. 그죠? 열릴 것으로 보여집니다가 아니라 뭡니까? 보입니다. 싫어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이거 정말 짜증나요. 이거 쓰지 마세요. 보여집니다. 쓰지 마세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그의 목표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 지금 보세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에 뭐가요? 주어가 없습니다. 우리 왜 주어를 생략할 수 있을 때는요. 중복될 텐데 4번에 앞문장의 주어가 뭐예요? 그의 목표는인데 여기에 그의 목표는 연습을 쉬지 않았다는 동일한 주어가 들어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는 단 하루도 연습을 쉬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요. 적절한 주어를 넣어줘야겠죠. 자, 6번 같은 경우는요. 제시문형 언어 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입니다. 그죠? 나머지와 다른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 보니까 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체언의 뜻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문장인데 그죠? 동사나 형용사 즉 품사 자체는 동사, 형용사, 용언인데 관형사형으로 쓰이거나 아니면 관형사 등이 문장에서 관형어로 기능한다. 우리 왜 항상 체언 꾸미는 단어에 밑줄 치고 품사를 묻는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동사나 형용사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도 체언을 꾸밀 수 있고요. 관형사 자체도 체언을 꾸밀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그죠? 동사나 형용사가 관형어로 쓰일 때는 얘는 기본적으로 용언이기 때문에 활용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관형사 같은 경우는 이거 불변어잖아요. 그래서
활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 붙인 기본형이 있고, 그죠?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면 일단은 뭡니까? 용언의 범주에서. 그 다음에 다 붙인 기본형이 없고 형태가 고정돼 있으면 불변어이면, 그죠? 그것은 관형사가 되는 거죠. 기억부터 보세요. 긴 같은 경우에 기본형 뭐가 있나요? 길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길다라는 형용사를 뭡니까? 활용한 거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동사나 형용사의 관형사형이 되는 거죠. 정답 1번이고요. 한, 저, 세 같은 경우에 다를 붙인 기본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은 다 관형사가 되는 거죠. 요거 내용으로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법 잘 알아두시고요. 자, 7번 한번 가보죠. 문장 표현이 적절하지 않은 것 했을 때 역시 또 이중피동이 나오네요. 그 편지는 나에게 잊혀지니 아니라 뭡니까? 잊힌 지 오래다 이렇게 써야겠죠. 나머지 부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정답 확인하시고요. 8번 한번 보시면 기억 리을에 해당하는 예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이라고 해가지고요. 표준 발음법. 이번에 이제 국가직 시험에서도 표준 발음법과 관련된 제시문이 나오고 나서 선택지에서 확인하는 문제 있었어요. 그죠? 물론 실제로 시험에 나오면 이것보다는 조금 설명이 더 들어갈 텐데요. 그래도 이 설명만으로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문제도 해낼 수 있어야 되죠. 기억부터 따져보죠. 기억,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평음. 우리가 예사소리 얘기하는 거죠. 경음, 된 소리로 발음된다 했을 때 잡고, 받고, 그 다음에 먹고는 다 맞고요. 3번 같은 경우에 요거는 좀 섬세한 부분인데요. 우리 왜 그 표준 발음법 12항에 보면 히읗의 발음 관련해 가지고요. 얘는요. 그죠? 히읗 뒤에 시옷은 쌍시옷으로 발음을 합니다. 그래서 놓습니다라고 발음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 디귿, 비읍 뒤에 연결되는 평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히읗은 없어지고 시옷이 쌍시옷으로 발음되기 때문에 그래서 3번 일단 걸러야 되고요. 물론 3번 걸어는 거 헷갈리는 분들 꽤 계실 겁니다. 물론 뒤쪽에서 다 드러나니까 괜찮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니까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에 비음으로 끝난다는 거 발음이 뭡니까? 니은이나 미음 이런 걸로 끝난다는 거죠. 연결되는 어미의 첫 소리는 경음으로 발음된다. 이거 담다에 담에다가 고 붙어서 담고 그다음에 얘도 발음은 어떻게 돼요? 안 해가지고요. 비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감 맞고요. 그죠? 그다음에 삼이라고 했을 때 삼더라. 얘도 비음, 미음으로 끝나는 거 맞죠? 맞고요. 얘도 기본형이 뭐예요? 껴안다 해가지고요. 일단 어간이 비음, 니은으로 끝나기 때문에 니은 쪽은 다 맞네요. 그다음에 디귿은요. 관형사형 어미 리을 뒤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가다에 가에다가 리을 붙어서 갈 곳 이렇게 되고요. 발전 같은 경우에 관형사형 어미 붙은 거 아니죠. 이거 전체가 하나의 명사고요. 그다음에 열 군데라고 했을 때 이 열 같은 경우는 뭐가 아니에요? 예, 관형사형 어미 붙은 게 아니라 열이라고 했을 때 요거 수관형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다음에 어찌할 바라고 했을 때 이는 어찌하다의 리를 붙은 거니까 이렇게 맞네요. 여기서 1번하고 4번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을도 한번 보죠. 하늘소 같은 경우에 우리 왜 리를 보니까 한자에서 리을 뒤에 연결되는 디귿, 시옷, 지읒은 경음으로 발음한다는 건데 하늘소는 한자어가 아니에요. 물동이도 한자 아니고요. 절정 한자어지만 이미 3번 걸렀고요. 4번 결석 한자어고요. 그죠? 자, 리을 받침 뒤에 시옷을 경음으로 발음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로 나온다면 이 부분이 나온다면 설명을 조금 더 주고 어휘도 조금 쉽게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적용하는 원리 정도는 알아두시고요. 9번 한번 보시면요. 의미 중복이 없는 것 얘기하고 있고요. 1번에서 뭐가 중복이 될까요? 투고한 원고 같은 경우에 투고라는 말 자체가 원고를 보내다 해가지고요. 원고라는 의미가 중복이 돼요. 그죠? 그러면 2번에서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길거리를 도보로 걸었다. 우리 왜 도보라는 말 자체가 탈 것을 타지 않고 걸어감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걷다라는 의미가 도보와 걸었다 해서 중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요즘 남자들의 절반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아무 문제 없고요. 4번 같은 경우에 버스 안에 탄 승객했을 때 이거 중복돼요. 이미 승객이라는 말 자체가 탈 것을 타는 손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다라는 의미가 중복이 되고요. 자매 결연을 맺다 같은 경우도 여기서 그죠? 결 자체가 맺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매 결연을 한 분들이다.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10번은 담화론과 관련되는 건데요. 뭐 옳은 것은 했을 때 일상적인 대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서 쉬워요. 기억부터 한번 보죠. 자, 현주가 취직이 되었대. 이는 앞의 사실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앞에 발화된 진술의 내용을 지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사는 그 집이 싫으면 다른 집을 알아보자. 이거 화자와 청자 둘 다 아는 대상이겠죠. 그다음에 디귿 보시면요. 쟤는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이 마음에 든대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싫어했던 저것이라고 봤을 때 화자와 청자 둘 다 아는 내용이겠죠. 그다음에 어르신 제가 저 건물까지 부축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요. 우리 왜 저라는 표현은요. 그죠?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뭡니까? 가까이가 아니라 멀리 있는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정답 1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내용들이 짧기 때문에 크게 긴 시간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틀린 문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정돈해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25강은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